네, 이번 시간에는 제12강 영어 프로세스 3단계 고객 설득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로 고객 설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설득이라는 말은 우선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또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견에 대해서 지지를 하게 만든다는 뜻이 바로 설득이라는 것이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올바른 효와 예를 배우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바로 설득의 뜻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신들의 부모, 자식한테는 조부모가 되겠죠. 에게 효나 예를 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식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설득의 의미는 모호한 것을 확실하게 바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모호한 상태인 것을 설득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설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업에서 모든 활동은 바로 설득을 통해서 판매 성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그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얘기지만 영업을 얘기할 때 우리가 농사를 빗대서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가꾼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때 농사의 추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영업 프로세스 상에서 판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다음에 구매를 권유하는 그 행위가 바로 판매 설득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봄에 씨를 잘 뿌리고 또 여름에 잘 가꾸더라도 막상 가을 거지를 가을에 그 추수를 실패하게 되면 1년 농사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 프로세스에서도 홍보와 그 가망 고객 관리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막상 그 판매 설득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전의 노력들은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판매를 성공해야만 비로소 영업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업 프로세스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바로 이 판매 설득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1단계의 홍보, 2단계의 가망 고객 관리는 고객과 거래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또 사후 관리나 협력 고객 관리처럼 이미 거래한 고객이기 때문에 서로 유대감이 형성될 수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판매 설득 단계에서의 고객은 아직 구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영업사원과 고객 간은 서로 푸시앤풀 밀고 당기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결코 첫 거래를 흔쾌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들은 판매 설득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고 영업의 모든 활동은 바로 판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작 판매에 성공하지 못하는 영업은 영업사원은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입이고 또 수입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은 판매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고 가망 고객을 잘 관리하고 또 소개를 많이 받더라도
결국 판매 자체를 성공하지 못하면 수입은 없고, 그러므로 판매 설득은 영업사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영업에서 고객은 언제 구매를 결정하는가 라는 것을 공식으로 본다면 필요인식 곱하기 인간관계 곱하기 구매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인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앞에서 이미 가망고객 관리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고객은 해당 상품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을 때 그때 구매 의사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연고라도 앞면만 보고 구매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고객 스스로 상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만 구매 의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가망고객 관리 단계에서부터 판매 설득 단계까지 고객에게 일관되게 전달하는 키 메시지는 바로 필요인식입니다. 필요인식. 그래서 홍보 단계와 가망고객 초기 단계에서 파악한 고객의 니즈에 가장 맞는 솔루션을 전달하여 고객이 상품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영업의 근본적인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객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구매 의사 결정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영업사원을 만나기 전에는 상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무관심 단계죠. 두 번째, 영업사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다. 호기심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 본인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즉, 필요 인식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문제 인식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서 구매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하는 단계로 진행한다. 바로 상품 욕구 단계가 되겠고, 다섯 번째, 영업사원이 권유하는 상품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구매 욕구 단계입니다. 구매 욕구 단계. 여섯 번째, 구매를 최종 결정한다. 구매 결정 단계. 구매 결정 단계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만족을 하거나 또는 후회 단계로 간다. 사후 반응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단계는 필요 인식의 변화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영업사원은 바로 이러한 고객의 필요 인식에 대한 전문가가 바로 유능한 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이 상품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능한 영업사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바로 필요인식을 잘 만드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인식을 잘 만드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당연히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바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곧 영업의 원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스스로 말하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홍보 단계나 가망 고객 단계에서의 어떤 직설적인 질문은 고객의 거부감을 초래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회적이거나 또는 정보 파악에 필요한 적절한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고객의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하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고객의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정확한 솔루션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영업사원의 의무와 윤리는 바로 정확한 솔루션의 제공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필요를 가장 근접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똑똑한 고객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잘못된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또는 영업사원의 이익만 생각하는 솔루션을 제시하면 고객은 그것을 금방 알아채립니다. 영업사원은 언제나 고객 중심의 영업을 해야 하는데 고객 중심의 영업은 바로 고객의 니즈에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의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윤리적인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객의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하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논리력입니다. 논리력이 중요합니다. 영업사원은 고객이 쉽게 이해하고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논리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평소에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고객을 만나기 전에는 화법을 연습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간관계도 중요하다입니다. 물론 그 영업 프로세스 자체가 바로 인간관계의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과 고객과의 그 인간관계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영업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아무리 필요인식이 좋아도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영업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필요인식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가망 고객을 4회 방문을 했을 때 판매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바로 사람과 사람이 최소한 4번을 정도를 만났으면 거부감은 더 이상 사라지고 편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 설득을 위한 방문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그 고객과의 인간적인 친밀도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적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판매 설득 방문은 실패하기 마련이고 성공하더라도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초보나 아마추어 영업사원이 범하는 가장 많은 판매 설득의 실패 원인은 바로 인간적인 친밀도를 착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판매 설득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고객과의 인간적인 친밀도를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는 짝사랑식의 주관적 검토가 아니라 객관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3번 이상은 방문을 했는가? 또 고객이 나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서로 통하는 대화를 한 적이 있었던가? 또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말한 적이 있었던가? 등의 자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판매 설득을 위한 방문을 다음으로 미루고 인간적인 친해지기 위한 방문을 더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덜 익은 과일을 따지 말라. 때 이르게 딴 과일은 먹지 못한다. 충분하게 익은 과일을 따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바로 무리한 판매 설득은 판매도 망치고 영업도 망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구매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요인식과 인간적인 친밀감이 아무리 좋더라도 고객의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판매에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질의 겁을 먹고 고객 구매력 이하의 제품을 권유해서도 안 되지만 고객의 능력을 초과한 권유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망 고객 관리 단계에서 고객의 구매력 정도를 충분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의 경제력 정도와 지위 혹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구매력에 알맞은 권유를 해야 서로 좋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구매력을 벗어난 상품을 권유하여 고객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난처하게 만들면 고객은 아예 더 이상 방문을 거절할 것입니다. 거래 고객은 다양합니다. 비싼 제품을 거래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싼 제품을 거래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다양한 고객들이 모여서 나의 실적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각각의 고객에게 구매력에 알맞는 제품을 권유를 해야 합니다. 나의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오랫동안 거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킬 수 있는 A급 고객을 절대로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매 설득 방문 전에 반드시 고객의 구매력을 예측하고 또 알맞은 솔루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보지 않고 나의 욕심만 생각하는 판매 설득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판매 설득의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판매를 하고 싶다고 의욕만으로 가망 고객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방문 전에 반드시 판매 성공을 위한 나름대로의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판매 조건이 고객의 관점에서 타당한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고객이 영업사원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조건은 바로 필요인식과 인간관계 또 구매력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조건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인식 시키기는 이미 가망 고객 단계에서 미리 완벽하게 해둘 수는 없지만 이번 방문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고객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또 제품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논리적인 화법과 상담을 주도해 나갈 판매 설득의 흐름을 미리 디자인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동료와 역할 연기를 통해서 반복하여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전에서 훨씬 쉽게 상담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품과 설득 자료의 준비입니다. 자, 우선 고객에게 권유할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의 경우에 고객의 건강 상태에 가장 좋되 고객의 구매력에 적합한 제품을 미리 선정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나 정보 등을 검색하여
설득 자료를 만들어서 판매 설득 시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료는 영업사원이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고객의 피부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해당 피부와 제품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찾아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고객의 유형별 제품의 종류와 권유 화법 및 자료를 수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업의 성공은 평소에 공부하고 준비하여 고객 설득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얼마나 구축해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물론 경기 시점에 최선이 필요하지만 준비 과정 동안 얼마나 무엇을 많이 준비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업사원도 판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판매 시점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얼마나 기본적인 인프라를 준비해 두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판매 설득의 흐름을 디자인하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설득은 고객의 말을 경청하는 단계를 넘어서 영업사원으로서 설득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업에서 고객이 구매를 주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매 설득은 영업사원이 주도적으로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흐름을 미리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도출에서부터 필요 인식, 다음에 권유, 다음에 거절 처리, 다음에 체결,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등의 판매 흐름을 고객의 특징에 맞춰서 디자인하고 단계별로 강조 포인트와 화법을 미리 준비해서 판매 설득에 나서야 됩니다. 무턱대고 일단 만나서 권유하자 식의 판매 설득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거절 처리를 미리 준비하라. 자, 아무리 판매 설득을 잘 하더라도 고객은 순수히 오케이를 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구매는 즐기지만 판매 당하는 것은 매우 싫어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사원이 권유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반드시 거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보 영업사원들은 이러한 고객의 거절에 부딪히면 당황해서 더 이상의 판매 설득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반면 노련한 영업사원들은 그때부터 진검승부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이 거절한 이유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 설득 방문을 앞두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고객이 거절할 이유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망 고객 관리 단계에서 수집된 고객의 정보와 특징을 바탕으로 고객이 거절한 이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판매 설득의 단계입니다. 보시는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판매 상담의 흐름은 첫 번째가 이제 문제 도출에서 필요 인식, 그 다음에 권유, 그 다음에 거절 처리, 그 다음에 체결, 마지막 마무리로 그 흐름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네, 앞에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6가지로 보셨다면 이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객의 니즈의 환기, 그다음에 솔루션 제공, 그다음에 제품의 필요 인식, 제품의 권유, 그다음에 거절 처리, 그다음에 재권유, 그다음에 구매 체결, 그다음에 사용법 설명, 그다음에 불안 해소 및 구매 칭찬, 마지막으로 재방문 약속의 순서로 좀 더 세분화해서 판매 상담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판매 설득 단계 첫 번째 문제 도출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은 고객의 니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그동안 파악한 고객의 문제와 니즈를 환기하여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집어낼수록 고객의 관심도는 증가할 것이고 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경우에 꼭 맞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고객의 니즈 노출이 정확하고 강할수록 고객은 나에게 흐름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솔루션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솔루션은 고객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니즈와 동떨어지거나 혹은 영업사원의 이익이 강조된 솔루션은 당연히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그 순간 고객은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에 판매는 실패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판매 설득은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금 이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솔루션을 제공한 후에는 그 솔루션을 대표하는 상품을 제시하고 필요 인식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솔루션은 결국 상품입니다. 고객이 상품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고객의 니즈와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판매 설득 단계는 바로 권유 단계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상품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판단이 되면 본격적으로 구매를 권유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품이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킨 다음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을 직접 보여주거나 시연해 보거나 체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언론이나 인터넷의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품에 대한 매력적인 설명을 얼마나 잘 하느냐입니다. 평소에 제품에 관련한 화법을 연습하거나 다른 고객의 호평을 수집을 하여 나만의 화법을 전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 거절 처리 단계입니다. 한 번의 권유로 고객이 순순히 구매를 결정하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그 거절 내용이 미리 예측된 내용이면 준비한 대로 무마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처 예측하지 못한 내용으로 거절을 하면 순발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많은 영업사원들이 이러한 거절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간의 경력을 쌓게 되면 거절의 유형은 물론이고 그 유형별 처리 방법도 터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절 처리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절이 처리된 이후에 다시 재권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좀 더 강하게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권유 단계에서 권유의 강도가 약하면 고객은 또 다른 이유로 거절을 하게 마련이고, 그러면 판매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 단계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전체 판매 흐름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단계는 바로 그 판매의 체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판매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물론 고객의 구매 결정과 계약의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종결, 영어로 클로징 단계라고 합니다. 영업사원이 홍보와 가망 고객 관리 단계에서부터 공을 들인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는 시점인 것입니다. 의외로 이 단계를 영업사원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업사원들이 설득을 다 해놓고도 체결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해 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연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문가적인 스킬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구매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마무리 단계는 판매를 성공한 다음에 마무리 단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의 첫 순서는 바로 제품의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하게 설명치 않으면 반드시 사후에 클레임이나 반품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은 쇼핑하는 것은 즐기지만 구매당하는 것은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쇼핑을 하고 나서 돌아서는 순간에 과연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가 의심하는 것이 바로 고객의 심리입니다. 심지어 영업사원의 설득에 의해서 구매한 고객의 경우에는 그 의심이 더 크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객의 구매 결정을 칭찬하고 제품 사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도록 좋은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문 판매에서 반품의 요구는 제품의 하자보다는 영업사원의 과장 광고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객의 구매 후의 심리 때문에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판매 후에 고객을 충분히 안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사원을 가장 힘 빠지게 하는 대목이 바로 판매 후에 반품의 요구입니다. 판매 성공으로 한껏 고무되어 있을 때 고객이 구매를 후회한다면서 반품을 요구할 때는 정말로 실망스럽고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구매 체결 후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고객 구매를 충분히 칭찬을 하고 안심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게 마무리가 되어야 비로소 판매가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객과 헤어지기 전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사후 방문을 약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업은 판매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의 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 후의 사후 관리도 영업의 중요한 단계이므로 미리 사후 관리를 약속하고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섯 번째 고객의 구매 심리.
영업사원을 만날 때 고객의 구매 심리를 우리는 4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객의 구매 심리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이 사람을 믿고 상담해도 될까? 라는 고객의 구매 심리입니다. 고객은 본능적으로 영업사원을 경계합니다. 고객은 영업사원이 약속을 하고 방문을 했더라도 막상 상담을 시작하면 영업사원 자체를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실력은 있을까? 불필요한 구매를 권하는 것은 아닐까? 바가지를 씌우지 않을까? 등등 영업사원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야말로 영업사원 자신을 팔아야 합니다. 당신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과 회사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거나 경력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고객에게 호평을 받은 에피소드나 기타의 자신의 신뢰성과 실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소속의 영업사원도 고객을 만날 때에는 회사 대 고객이 아니라 영업사원 대 고객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나를 믿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자기 홍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흔히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판매를 하는 여성 영업사원들을 만나면 제품에 대한 설명서나 카탈로그 등의 판촉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추가하여 자기소개 홍보지도 만들어서 판촉 도구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수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고객의 구매 심리 2단계는 나는 필요치 않은데 저 친구에게 강매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고객의 구매 심리가 있습니다. 고객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은 사전에 스스로 필요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문 판매에서 고객의 필요 인식은 영업사원의 제시에 의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고객은 필요 인식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고객은 영업사원이 제시하는 필요 인식을 영업사원의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을 닫게 됩니다. 어설픈 필요 인식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필요 인식을 위해서 먼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매 기술이 아니라 고객을 진정으로 위하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판매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소통입니다. 간혹 판매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영업사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시대적인 영업입니다. 판매 테크닉만으로 더 이상의 훌륭한 영업사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진심이 있어야만 바로 훌륭한 영업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필요 인식을 위해서는 고객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상품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맛깔나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단한 논리를 바탕으로 상품을 재미있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보조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기구매한 고객의 만족 사례도 덧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화법만을 쓰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적인 화법도 훌륭한 화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3단계는 나에게 알맞은 제품이 맞아? 라고 하는 고객의 구매 심리입니다. 고객은 필요인식 다음에 권유하는 상품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마련입니다. 상품이 생소하면 상품의 효능 자체에 의심을 품고, 상품이 알려져 있는 것이면 나에게 적합한 상품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이 바로 고객들의 본능입니다. 이때 상품의 가치를 충분히 제시해야만 합니다. 상품 자체의 상세한 설명은 물론이고 왜 이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의 문제와 고객의 니즈, 고객의 구매력 등의 종합적인 상황에 이 상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고객이 상품의 가치를 빨리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으로 하여금 제품을 사용한 후에 누리게 될 효과를 상상하게 만들면 좋습니다. 필요 인식과 제품 효능에 대한 의심, 구매력, 구매 후에 가족들과의 반응 등은 모두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온갖 생각으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 결정은 빨리 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구매 후에 제품으로 인해 누리는 행복함을 상상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영업사원일수록 고객을 꿈꾸게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네, 고객의 구매 심리 마지막 4단계입니다. 더 좋은 조건은 없나? 고객은 제품의 추가적인 혜택이나 구매 조건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다른 기능은 없나? 할인은 안 되나? 할부가 가능할까? 추가 혜택은 없나? 부수적인 서비스는 없나? 등의 조건을 만들어서 구매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제품의 추가적인 혜택이나 구매 혜택을 팔아야 합니다. 판매 설득을 나가기 전에 이 점을 미리 고려하고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고객의 이 마지막 구매 심리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고객의 구매 심리 변화의 4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들은 이러한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도 거절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영업사원도 모든 단계에서 고객에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흐름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고객을 위하는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을 돕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가짐과 그 태도가 판매를 성공시킨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4대 의심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사람 의심.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나? 필요 의심. 이 상품이 나에게 꼭 필요하나? 상품 의심. 제품은 괜찮은 건가? 조건 의심. 제 가격 맞나? 의 4가지 의심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6번째로 판매 상담 시의 영업사원의 자세와 대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고객에게는 항상 진정 어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외향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즉, 겸손한 자세, 공손한 말투, 온화한 표정, 그다음에 상대를 존중하는 눈빛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바로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판매 자체보다는 고객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그 마음가짐이 된 자세가 바로 최고의 영업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쉽게 말하라. 판매 상담은 논리적이되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객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잘하는 판매 상담입니다. 많은 영업사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나 약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들이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ETC, OTC라고 고객에게 설명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객의 언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례와 에피소드를 적절하게 구사하여 설명하면 더욱 좋습니다. 평소에 다양한 사례와 에피소드를 수집하고 스토리텔링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트 한 권을 준비하여 화법식으로 정리해 두면 평생 자산이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밝고 명랑한 표정을 지어라. 웃어라. 어느 한의원의 원장 역시 무조건 잘 웃는 직원을 뽑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잘 웃는 직원이 일을 더 잘합니다. 업무 관련 지식은 한두 달이면 모두 익히지만 웃는 것은 인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 웃음이 인격이며 기회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웃을 수만 있다면 수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분 좋은 영업사원에게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고객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통해서 즐거움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웃어보십시오. 세상에서 투자 없이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은 웃음밖에 없습니다. 영업사원은 항상 쾌활한 표정이어야 합니다. 영업사원은 제품 이전에 나의 존재 자체가 고객에게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영업사원과 고객은 거래관계이지만 그것을 넘어선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격적으로 통하면 거래는 훨씬 쉽게 이루어집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고객에게 먹혀야만 거래도 먹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제는 확신과 신념을 가져라입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스스로 확신하고 신념이 넘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필요인식과 제품의 가치와 효능을 말하면서 자신 없게 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 있는 태도와 어투, 그리고 확신에 찬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바로 하라. 자세를 바로 하라. 순간 정색을 하라. 천천히 말하되 단호하게 말하라. 고객의 눈을 응시하라. 그리고 한 템포 침묵하며 고객의 반응을 기다려라. 침묵도 활용하라. 자, 그러나 이것들이 고객을 무시하거나 건방진 모습으로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불문율입니다. 네, 다음은 칭찬하고 경청하라 입니다. 영업사원 모두가
yes, but 화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 그러나 라는 화법을 말합니다. 고객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 나의 의견을 말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방법은 good, so, 맞습니다. 그래서 라는 표현입니다. 고객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로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고객은 자신의 입장을 맞장구 쳐준 다음 그것을 보완해주는 영업사원을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유능한 영업사원일수록 고객의 말을 듣고 칭찬한 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절대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 칭찬을 하십시오. 그리고 고객의 입장과 연결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해 보십시오. 상담이 한결 부드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선택도 중요하다. 판매 상담 시에 사용되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표준어를 사용하고 천박하지 않는 고급 단어를 사용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준에 맞는 전문 용어를 구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능한 밝고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십시오. 행복, 사랑, 건강, 아름다움, 가족, 혜택, 효능 등의 밝고 긍정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업종별로 상담 시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들 중에서 고객이 들었을 때 쉽지만 듣기에 좋은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정리하여 고객 앞에서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면 반드시 고객의 환심을 살 것입니다. 고객에게 사용하는 단어는 고객 중심의 단어이어야 하고 가능하면 고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단어이어야 합니다. 고객님, 오늘 안색이 참 안 좋으세요. 라기보다는 어제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화이팅입니다. 가 훨씬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시면 이라는 말보다는 선택을 하시면 혹은 소유를 하신다면 아니면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라든지 비싸다라는 말 대신 품질과 효능이 좋습니다. 라는 말, 싸다라는 말보다는 적당한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불하시면 이라는 말보다는 투자를 하시면 이라는 말이 훨씬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업종별로 좋은 단어의 변환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전 분위기 조성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매 설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매 상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본 상담을 하기 전에 사전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기대를 갖게끔 하는 여러 가지 화법과 연출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고민했던 그 문제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혹은 고객님과 똑같은 상황에서 저와 거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좋다고. 또는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약 10분만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등의 고객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화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기 전에 고객의 관심과 기대치를 한껏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고객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귀를 기울여 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시작이 반이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상담을 주도하라입니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칭찬을 하되 상담의 큰 흐름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을 배려는 하되 주도권은 영업사원이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발 전에 시나리오를 잘 디자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흐름은 4단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즉 제시, 권유, 체결, 마무리입니다. 자, 판매 상담의 기승전결이 바로 되겠습니다. 4단계를 기초로 해서 그 흐름을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되 1단계 필요인식을 제시하자. 2단계 제품을 권유하자. 3단계 거절 처리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4단계 고객을 안심시키며 마무리하자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격과 회사를 팔아라입니다. 나의 인격과 회사의 브랜드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합니다. 제품의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 나의 인격이고 회사의 브랜드력입니다. 영업사원이 보병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기업의 광고와 같은 마케팅은 포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병이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항상 포병의 지원 사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은 자신의 얼굴을 파는 것이고 자신의 얼굴은 회사의 이미지가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yes or no가 아니라 this or that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식의 화법은 최악의 화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에 대한 고객은 거의 안 살래요로 선택할 것입니다. 이미 고객이 구매한 것처럼 화법을 구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미 구매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을 선택하실래요? 저 제품을 선택하실래요? 로 화법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 체결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라는 말하는 고객은 집중 팔고 잠깐을 외칠 것입니다. 차라리 카드로 결제하실래요? 현금으로 결제하실래요? 혹은 카드로 결제하실 거죠? 몇 개월로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냐 아니냐를 선택하기보다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로 계약의 성공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제는 세 가지를 제시하라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냐 보다는 이 제품이냐 저 제품이냐처럼 제시하는 것이 훨씬 좋은 판매 화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출발 전에 고객에게 제시할 솔루션 혹은 제품을 세 가지로 준비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가격 기준이 좋습니다. 최고급의 A 상품, 중간 가격의 B 상품, 싼 제품의 C 제품을 준비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실적 B, 즉 가운데 제품을 권해 보십시오. 고객은 거의 대부분 B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때 영업사원이 사전에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선택한 것도 B 제품일 것입니다. 그런데 B 제품 하나만 달랑 제시를 하면 고객은 구매냐 아니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제시하게 되면 고객은
구매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단계를 자연스럽게 넘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의 제품도 구매 조건이나 서비스 조건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제는 가격은 마지막에. 영업사원이 열심히 제품을 설명하고 고객이 중간에 불쑥 꺼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격을 말하면 고객은 영업사원의 제품 설명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오직 제품이 싸다, 비싸다만 계산을 하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거절할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매는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가격은 제일 마지막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가격을 물으면 주저하지 말고 명확하게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 가격이 비싸다 혹은 싸다의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가격을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추가적인 설명과 가격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권유 시의 가격은 항상 마지막에 제시를 하십시오. 하지만 고객이 물어보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구매 시점을 파악하라입니다. 상담 중에 고객의 구매 심리는 요동을 친다는 것이 많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구매 욕구는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데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게 되면 구매력이 점차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구매력이 급직하를 하는 마이너스 단계로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하 괜찮구나 구매해볼까 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저거 없어도 불편한 거 없는데 혹은 아니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하면서 구매력이 싹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영업사원의 설명에 다시 구매력이 조금씩 상승하다가 또 떨어지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고객이 심리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영업사원은 이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구매욕이 최고조에 올라 있는데 매듭을 짓지 못하거나 구매력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권유를 한다면 판매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고객의 구매력이 최고조에 올라 있는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때 권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는 금물입니다. 판매할 것을 간주하고 판매한 것을 간주하고 제품이나 결제 선택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카드로 결제하실 거죠? 이 제품이 좋겠죠? 등의 질문이죠. 자, 그러면 고객이 구매욕이 최고조로 달한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요? 이것을 설명한 일부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세를 고친다거나 혹은 홍보물을 자세히 읽기 시작한다거나 혹은 표정이 진지해진다거나 혹은 주위 사람을 불러서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등.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적인 행동은 보편적으로 유형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경험을 쌓게 되면 영업사원은 직감으로 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몇 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고객의 심리 상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영업은 시간과 몸으로 체득하는 경험을 하는 직업인 것입니다. 다음은 상상하게 하라입니다. 판매 상담 시 고객이 제품의 구매 후에 사용의 효능을 상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은 제품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효능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자체의 설명보다도 제품과 함께 고객이 누릴 행복감을 상상하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제품마다의 필살기 화법을 하나씩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고객의 주의를 단번에 이끌어내고 구매력을 최고조로 이끌어내는 순발력도 좋지만 평소에 필살기 화법을 준비해 두면 실전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all or nothing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상담은 가능하면 성공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영업사원과 고객 모두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사원은 귀한 시간을 투자했는데 실적을 올리지 못해서 손해이고, 고객은 자신이 지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둘 다 귀한 시간을 허비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업사원 스스로를 위해서 또는 고객을 위해서라도 판매 상담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고객을 만나기 전에 판매 성공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고객은 제품을 권유당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거부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업사원의 판매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아니면 전무의 모험을 시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판매 상담 중에 스스로 나약해져서 고객에게 심리적으로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호의란 강하게 권유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싼 제품을 권한다거나 혹은 가격을 할인한다거나 하는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사원은 고객이 주저할 때는 강하게 권유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이 고객에게 오늘 판매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쯤에서 강하게 권유해 보자는 식의 모험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사원 입장보다는 판매 선택을 도와주는 동료의 입장에서 강하게 권유를 한다면 판매 상담의 성공률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객에게 권유하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못 팔면 못 팔지언정 고가라도 고객에게 최적의 제품이면 과감하게 권유하는 모험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의 경우는 그 영업사원들의 의무는 바로 고객이 건강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약간 고가라도 최적의 제품을 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사원 스스로 마음이 나약해져서 고객의 건강과 관계없는 싼 제품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고객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판매할 때는 제대로 판매를 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최적의 제품이면 고가라도 강하게 권유를 해야 합니다. 싼 것이라도 팔겠다고 하는 것은 영업사원과 고객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네, 단위 매출을 높여라. 자, 영업사원의 판매 실적은 판매 횟수에서 객단가를 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판매 관리는 주로 월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우선 판매 횟수가 많아야 합니다. 한 달에 10건 판매하는 것보다는 30건을 판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판매 횟수가 많아도 한 번 판매할 때 객단가가 낮으면 실적은 별 볼 일 없어집니다. 따라서 객단가가 높아야 월간 실적도 높아지므로 영업사원들은 객단가가 높이는데도 주력을 해야 합니다.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가 제품 위주의 영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가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가격 혹은 가치에 적합한 가격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은 표현입니다. 가격은 저가와 고가로 나누어 보다는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객단가를 높인다는 의미보다는 고객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업사원들은 회사의 다양한 제품 중에 특별하게 판매에 자신 있는 제품이 한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고가 제품을 주력 품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고가의 한두 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기만의 설득법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망 고객도 이 제품들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영업사원의 경우 객단가를 살펴보면 반드시 객단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고가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해당 가망 고객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고실적으로 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추가 판매도 객단가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 판매란 한 가지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력 제품과 함께 몇 가지 제품을 추가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제품 위주의 판매가 아니라 솔루션 위주의 판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는 당연히 몇 가지 제품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될 것입니다. 고객도 제품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거절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사원들이 그 판매 상담을 통해서 권유할 때마다 모든 고객이 다 구매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업을 하려고 몰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반드시 거절을 합니다. 이때부터가 바로 진정한 영업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업과 판매 상담은 고객의 거절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절에 대한 처리는 판매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판매를 완결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은 왜 거절을 할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객에게 충분한 필요 인식을 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고객은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그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진 문제와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고객에게 가장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야만 그 솔루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절은 고객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니, 거절은 고객의 권리입니다.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좋은 구매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고객이 거절을 한다면 고객을 폄하하는 영업사원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업사원은 삼류입니다. 자신이 고객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고 반성은커녕 고객을 탓하다니 바로 고객의 거절은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거절에 대한 자세. 고객이 거절할 때는 내가 빠뜨린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결정을 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식의 직설법이 더 잘 통할 때도 있습니다. 거절 처리를 할 때는 지나치게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고객을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질문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다시 파악하고 필요인식을 다시 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순순히 물러나기를 권합니다. 고객에게 억지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방문 판매는 지금 억지로 판매하는 것보다 다음에 자연스럽게 판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판매를 하면 지금 당장의 실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재구매와 협력 고객 확보에는 마이너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식품 회사나 화장품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거절에 직면하면 제품을 두고 나오며 일단 사용해 보라고 한다거나 다음에 다시 가서 재권유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거절 처리가 안 될 시에 순순히 물러나야 됩니다. 다음에 다시 갑니다. 방문 판매의 철칙이 과연 무엇일까요? 판매 대상자를 정하고 팔릴 때까지 계속 방문하라입니다. 고객에게 다시 필요 인식을 완벽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객에게는 억지로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은 그 거절 처리 방법 중에 칼을 함부로 빼지 마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거절을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절당할 정도의 어설픈 판매 상담을 하지 않거나 고객이 구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천천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만 고객에서도 말했지만 판매는 4회 방문부터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4회 방문 정도면 최소한의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단계이고 고객의 니즈와 솔루션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차나 3차 방문 때부터 성급하게 판매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객과의 관계와 필요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판매 기회는 반드시 또 옵니다. 인간관계와 필요인식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고 꾸준한 발품을 팔면 판매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라. 고객을 몇 번 만나면 그 고객의 문제와 고객의 성격, 또 결정권과 경제력 등 고객의 구매 환경이 파악될 것입니다. 판매 상담을 하기 전에 고객이 어떤 이유로 거절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판매 상담 전에 어떤 제품을 권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또 어떤 화법으로 권유하고 등을 디자인하는 것도 반드시 거절 요소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 어떤 이유로 거절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처리 방법을 미리 구상한 다음 판매 상담에 나가도록 합시다. 판매는 즉흥적인 기교나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의 성공은 고객을 철저히 파악한 다음에 치밀한 준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네, 당연한 절차로 생각하라. 열심히 상담을 하고 제품을 권유했는데 고객이 냉정하게 거절하면 아마 맥이 탁 풀릴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거절은 판매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판매의 절차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절과 거절 처리는 판매 상담의 당연한 과정인 것입니다. 고객의 거절을
돌발 상황이나 어려운 난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무리로 가기 전에 반드시 존재하는 판매의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객을 만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음은 판매 상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환기. 두 번째, 솔루션 제공. 세 번째, 제품 제시 및 필요 인식. 네 번째, 제품 권유. 다섯 번째, 거절 처리.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침착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열심히 자신 있게 제품을 설명하고 권유를 했지만 고객이 거절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상담하던 태도가 구걸형이나 또는 고객에게 구매를 강요하는 욱박형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곧 삼류 영업사원으로 추락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고객이 거절하면 일단 침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거절 처리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단 거절은 필요인식의 부족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필요인식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야 합니다. 방문 영업의 장점은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방문하면 됩니다. 괜히 억지로 물고 늘어졌다가는 인식만 나빠지고 다음부터 고객이 철저히 피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는 9번째 거절의 유형과 이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 없다, no need. 전형적으로 필요 인식이 안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역으로 이 제품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을 시켜주면 사겠다는 고객의 제안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절은 일단 고객의 문제점을 충분히 환기시키지 못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제품의 필요인식을 충분히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이 가진 문제를 강하게 다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구매 후에 고객의 행복함을 뚜렷하게 제시하여 감성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보자, 생각해 보겠다, no hurry. 이 말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시켜주면 당장 사겠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지닌 문제의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 결정하기 어려우니 더 생각해 보겠다 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돈이 부족하거나 또는 지금 판단으로 정확지 않은 결정일까 두려운 경우에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드럽게 정확한 이유를 물어보고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경우는 돈이 없다, 비싸다, no money입니다. 제품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절의 이유입니다. 영업은 제품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가치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제품의 효능과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가격을 쪼개서 설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강식품의 예를 든다면 한 달분이 10만 원인데
하루 분으로 치면 3,000원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담배가 하루에 4,500원을 지출하는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식의 화법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못 믿겠다. No confidence입니다. 회사나 제품의 효능을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언론의 기사나 인터넷 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며 신뢰를 높이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고객의 사용 경험 사례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내가 왜 당신에게 구매를 해야 하나와 같은 영업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족으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의 설득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거절의 4대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치 않다.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더 설득해 봐라. 그럼 살게. 두 번째, 돈 없다. 돈 있을 때 꼭 살게. 아님 지금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설득해 봐. 그럼 살게. 세 번째, 다음에 보자. 지금 필요하고 지금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득해 봐. 그럼 살게. 네 번째, 못 믿겠다. 나를 믿게 만들어 봐. 그럼 살게. 이런 것이 바로 네 가지의 거절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2강 마지막 주제인 10번째 판매 설득을 성공하기 위한 재강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평소에 자료와 화법을 준비하자.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제품에 관련된 자료와 나만의 화법을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영업은 설득의 연속이기 때문에 평소에 고객 설득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유능한 영업사원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업사원은 내가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평소에 자료와 화법 만들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동료와 역할 연기를 자주 하자.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사전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사무실 동료와 역할 연기를 통해서 연습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을 하면 일단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한 자신감은 고객과의 상담에서 주도권을 잡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출발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자입니다. 판매 상담을 나가기 전에 사전 준비는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고객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각종 화법과 자료, 그리고 거절 사유와 처리 방법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판매 상담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 상담의 성공은 사전 준비가 80%, 상담 현장에서의 즉흥성에 의한 2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번째로는 흐름을 디자인하자입니다. 판매 상담은 현장이 아니라 출발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흐름으로 상담을 이끌 것인가를 사전에 디자인해보자. 상담의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마치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좋은 상담이 됩니다. 판매 상담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각 단계별 자료와 화법 등을 미리 디자인해서 고객을 만나면 한결 부드럽게 상담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을 위한 자기 암시를 하자입니다. 특히 첫 거래 고객에게 판매 상담을 하러 가기 전에는 긴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실패할까를 지나치게 의식하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판매 상담에서 자신감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발 전에 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자기 암시가 필요합니다. 영업사원은 자기 자신에게 길을 넣을 줄 알아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으면서 힘찬 걸음도 걷고 나는 성공할 것이야 를 속으로 외치면서 유치하지만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신만이 파이팅 하는 방법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2강 영어 프로세스의 3단계 고객 설득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